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갑자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끊겼는데요. 계속해서 전기장, 자기장 안에서 전자의 운동, 즉 호흡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치게 됐는데, 그래서 J는 시그마 E에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E에 대해서 시그마를 나눠주면은 시그마 분의 1의 J가 되는데, 이때 이 시그마 분의 1을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로로 두고요. 그래서 시그마는 전기 전도도, 로우는 비저항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E는 뭐의 J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로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행렬식을 우리가 비저항이라는 식이라고 해서 비저항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비저항 행렬의 x성분 xxyy, 왜냐면 xx 이거는 xy, 이거는 xg고요. 이거는 yx, yy, yg가 되고요. 이거는 gx, gy, gg 컴포넌트 성분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보면은 xx, yy, gg 컴포넌트 성분은요 다 n이 제곱 타우분의 n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그마 분의 1입니다. 그리고 xy와 yx는 서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데 me 분의 b가 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나오는데 홀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홀 이펙트에서 나타나는 어떤 저항의 성분이다. 이에서 말하는 비저항이라는 것은 저항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유의 저항률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저항률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저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1학년 때 벌써 배웠는데요. 저항이라는 걸 우리가 R로 표현할 적에 이 비저항 로우와 A분의 L을 이래가지고요.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길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을 나눠주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거는 고유한 어떤 금속의 고유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L은 길이고 A는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어떤 물질이 주어졌을 적에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당연하겠죠. 전자가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면적이 넓으면 잘 흘러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길면은 도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로라는 것은 저항률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resistivity라고 합니다. resistivity.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Ne 분의 B라는 이러한 성분이 나오는데 이 홀 효과라는 것은요 자기장을 걸어줌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장에만 있을 적에는 그냥 단순한 오음의 법칙이 이렇게 전기전도에 대한 오음의 법칙이 나왔는데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것 같지 않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장 또는 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어떠한 저항 효과, 비저항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X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 보내줬는데 어떤 Y 방향으로의 전하가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XY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냐면 홀 계수라는 걸 우리가 반도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특별히 이 홀 이펙트는요 반도체의 특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실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는 조금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전하의 밀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B분의 ρ XY 이거를 우리가 홀 계수라고 해서 RH라고 합니다. RH. 그래서 이거를 전하의 밀도
전하의 부호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홀 이펙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반도체를 할 적에 전하의 부호로부터 우리는 N이냐 P냐 그 반도체 이 시료로 쓴 그 반도체가 N 타입이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부호겠죠? 네거티브잖아요. 그 다음에 P 타입이냐 우리가 PN 정션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P 타입이냐를 알아야 된다면 포지티브 타입 그러니까 P 타입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 홀 개수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홀 개수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N이라는 게 나오는데 N은 전하의 밀도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운반자의 전하, 그러니까 뭐 홀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하 밀도, 즉 세제곱센치당 그 전하의 개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이 홀 개수를 측정해서 알 수 있는데 홀 개수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했을 때 똑같은 그림으로 연결했을 적에 더 이상 전하가 이렇게 이제 오지 않고요. 추가로 오지 않고 지금 이게 X 방향, 이게 Y 방향, 이게 G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X 방향, 이것이 Y 방향이고요. 아래 위로가 G 방향인데 이 Y 방향으로의 전하의 움직임이 더 이상 없을 적에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없느냐 하면은요, 자기장에 의해서 가라고 하는 성분도 있지만 여기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라고 할 수 있죠. 청력이 작용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요,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꺾여서 가요. 처음에는 갑니다. 이렇게 많이. 근데 갈수록 못 가게 됩니다. 왜냐? 여기에 전자가 충분히 쌓이고요. 여기는 플러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전자가 1로 가고자 하는 힘도 생기죠. 쿨론 포스에 해가지고 여기 전자는 미치고 여기 그 플러스 차지는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가려는 힘과 못 가게 하는 힘 그게 일치할 때 더 이상 전하는 이쪽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Y 방향으로의 전류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아까 전에 EX가 이렇게 되고 EY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이 행렬식으로부터요. 보십시다. E의 X는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거든요. 맞습니까? 잘 보세요. 이것은 EX, EY, EZ가 되는데요. 여기는 JX, JY, JG가 있겠죠.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G 성분은 제로고요. X 성분, Y 성분이 남아있는데 X 곱한 거, 이거는 JY 곱한 거죠. 보실까요? 맞는가? 아까 전 시그마 분의 1의 JX고요. 이게 JY 맞죠? 그 다음에 EY는 아까 전에 그 식에서 EY는 이거와 이거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이 JX와 곱하는 거고 이것은 시그마 분의 1인데 시그마 분의 1의 JY가 되겠다. 그죠? 맞는가 보십시다.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요, 충분히 전자들이 많이 가고 더 이상 전자가 오지만하는 정상 상태가 됩니다. Y 방향으로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래서 안정된 상태가 된다. JY가 제로다. 의미하는 바는 JY가 제로다. Y 성분의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는 금방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 식에서 JY를 제로 넣어주니까 EX가 이렇게 되고요. EY는 EX는 이렇게 됩니다. EY가 이렇게 되죠. EY가요. 그러니까 EY가 여기 제로 넣어주니까 EY는 마이너스 N2분의 B JX가 됩니다.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지금 왜 EY를 측정했느냐면요, 요 두 개 사이에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 마치 저거를 편입한 축전지라고 생각할 적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게 EY가 됩니다. 요 두께가 지금 요 두께가요, 이 시계에 의하면은
W가 되네요. W. 폭이다 그래가지고 width. 그래서 요 사이가 W고요. 그러니까 요게 W라고 되어 있죠, 그죠? W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요게 T예요. 요게 T. 그러면 W 곱하기 T 하면 요 면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요 식에서 흘러오는데 W를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W, EY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WB의 NE가 되는데, 그래서 분모 분자의 T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WT가 되고 여기는 T가 또 되겠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WEY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V1입니다. 왜? 우리가 1학년 때 2학기 때요 전자기학을 배울 적에 이렇게 평행과 축전지가 될 적에 이 플러스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을 적에 요 사이에 전이차는 V는 우리 VY는 W에다가요 EY가 된다고. 옛날에는 우리가 할 적에 이걸 D라 그랬죠. D. 그래서 V는 ED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D가 또 W에 해당하죠. W. 그래서 여기에 W를 곱해줬습니다. 왜요? 요거를 내가 측정하고 싶은 볼테이지 VY로 하려고. 그 다음에 NE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전류가 I가 흘러간다 했는데 이 I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JX, X방향이죠 지금. JX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죠. 단면적을. 처음에 제가 여기 설명할 때 기억납니까? 전류는 이렇게 되는데 J가 I 나누기 A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는 I는 뭔가? I는 J 곱하기 A겠네요. 그리고 지금 전류가 X방향이잖아요. 그래서 JX를 써주고요. A가 지금 뭐라고요? 요 면적이죠. X방향의 면적, 반면적. 이게 W 곱하기 T가 되겠죠? W 곱하기 T. 그래서 여기에 W 곱하기 T의 JX를 우리는 I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에 자 그러면은 다시 오음의 법칙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음의 법칙의 형태를 분석을 해보면은 V는 IR의 형태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V는 I 곱하기 뭐니까 요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저항의 형태가 돼야 된다. 저항의 형태. 그래서 NET분의 B는 저항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말하는 그러한 저항이 아니라 B에 의해서 B가 존재함으로 즉 자기장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저항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적에 여기 보면은 NE분의 B는 이제 비저항이 되겠죠. 맞습니까? 왜 그런데요 교수님? 아까 전에 저항이 뭐라 그랬죠? 저항이 R이 로우의 A분의 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본다면은 이 A분의 L이 로우의 T가 되죠. 지금 맞습니까? 이거로 볼 적에 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NE분의 B가 이제는 비저항이 되는 거죠. 요 T를 뺀 요것이 되니까. 그래서 V는 요게 지금 R이잖아요. R이 지금 여기로 치자면은 N, E, T분의 B인데요. 요것이 잠깐만요. N분의 B가 되죠. 이게 T가 아니고 T분의 1이 돼야 되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로의 A분의 L이었는데요. 이게 로의 W에다가 A가 변적이 아까 전에 W의 T였잖아요. 요 L이 W가 되고요. WT니까 이게 없어지고 T분의 1입니다. T분의 1.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요게 로 NE분의 B가 로가 된다. 그래서 로 XY X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줬는데 Y방향으로 생긴 비저항 이런 말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X방향으로 우리는 전류를 흘려보내줬잖아요. 근데 Y방향으로의 어떤 저항이 생겼다. 그래서 비저항 로 XY고요. 그것이 IX분의 VY가 된다. 그래서
IX분의 VY를 하니까 요게 되겠죠. 요게. 그래서 N이분의 B가 홀 B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홀 B장. 그래서 우리가 단위 자기장당, 자 B를 양면에 나눠줄게요. B를 양면에 나눠주니까 우리가 크기만 마이너스 N이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에 B를 나눠주니까요. N이분의 1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이거를 홀 계수라고 해요. 아까 전에 이 홀 계수, 이것이 그 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저항이 아니라 이거는 홀 계수입니다. 그래서 홀 이펙트로 나타나는 계수인데 그 계수로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하의 밀도와 전하의 그 캐리어, 운반자, 전하의 운반자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호월 효과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티리얼들을 놓고 볼 적에 보면은요 리튬이나 이런 것들이 자 마이너스 2의 RHN 분의 1이라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N이 그죠? 이거 분의 1이잖아요. NE로 RH 맞죠? 전부 다 분의 1하면은 사실은 그냥 거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럴 적에 요 개수하고는요 이 밸런스하고 거의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은 원자과 전자라는 거 체외각 전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지금 이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 이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1쪽에 있죠. 맞습니까? 알칼리 금속 하면 리튬도 1가입니다. 그래서 1가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0.8이 나와요.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1.2도 1에 가깝고 1.1도 1에 가깝고요. 카파는 1가인데도 1.5가 나오고요. 비슷한데 갑자기 베리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2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 드루드 모델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인데 나중에 밴드 효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17장에 이거를 배울 수 있을 시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드루드 그 이론을 이용해서 이까지 호흡 효과까지 왔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원작가라는 거, 이원작가가 무슨 의미냐면은 체외곽에 있는 전자가 금속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속에 있어서 이게 나트륨이나 칼륨이 금속인데 어떻습니까? 자유전자가 되는 것이 체외곽에 있는 전자가 한 개씩 내려오는 거죠. 전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유전자, 즉 전도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호력가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이 체외곽 전자하고 굉장히 가깝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루드 모델을 이용해서 이 효력가를 지금 유도를 했는데 굉장히 실험하고 잘 맞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맞는 건 아니라 이런 어떤 앱노멀한 좀 이상한 그런 것도 나온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어떻게 측정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장을 어떻게 측정하지? 그래서 이런 거로 이제 센서의 패키지에 보면은요 홀 센스라 그래가지고 이 홀 이펙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측정을 함으로 해서 이 B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홀 저항을 측정해 가지고 자기장을 센싱할 수 있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센서에 대해서도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홀 센서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설명할게요.
이것을 측정하고 이것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요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거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알므로 해가지고 측정함으로 해서 요거를 간접적으로 B의 세기를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홀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측정했다 해가지고 홀 센서라고 합니다. 홀 센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홀 자기장 센서 이런 말이겠죠. 홀 팩트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 전자들의 충돌 시간이 이렇다고 할 적에 이 시그마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실온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금속에서 충돌 시간은 요 정도 주어진다. 그럴 적에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전도도 같은 거를 요 식을 이용해 드루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잘 맞다는 겁니다. 이 타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요. 그 다음에요. 퀀텀 홀 이펙트도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양자화되어 있는 그러한 홀 개수를 말합니다. 한번 이 과정에서는 배우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도를 생각해서 조금 건너뛰기로 하고요. 에드윈 홀의 위키피디아에 있는 에드윈 홀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고체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열전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전에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는 이와 같이 어떤 전자의 기전력을 줄 수 있는, 즉 전자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전력, 즉 전압을 주죠, 그죠? 이 전압을 주죠. 그러니까 전위차라고 하고 합니다. 전위차. 그렇듯이 우리는 이와 같이 같은 개념으로 이 열전도에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전도죠. 전기전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열의 전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열은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됩니까? 금방 전자는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된다 그랬죠? 전압이, 즉 차지가 플러스 차지가 많은 곳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우린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자는 거꾸로 흐른다고 알고 있죠, 그죠? 거꾸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생기느냐? 전하의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하 음전하가 있느냐, 양전하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죠? 전위가 다르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달라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낮은 이 마이너스 덕에서 플러스 덕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 걸 우리가 전도라 그러죠. 전자의 흐름, 전자의 그 움직임.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열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온도의 차이. 아까 전에는 뭐의 차이냐면 전위, 전위의 차이. 그러나 여기서는 온도의 차다.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열이라는 것이 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찬물질을 만지면 차갑다는 걸 느낀다는 그 이유는요, 내 손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뺏기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거 뜨겁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뜨거운 쪽에서 내인대로 열이 전달되가 되기 때문에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A와 반대적 A와 양쪽의 온도 차이의 델타 T에 비한다. 열의 흐름은 당연히 면적이 넓으면은 많이 흘러갈 거니까 여기에 분자에 있고요. 델타 T 온도 차이가 양 끝에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열이 더 많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 전달되는데 굉장히 방해가 받는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L은 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흘러가는 정도를 나타낸 게 여기 K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열 전도도입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요, 우리가 똑같은 식인데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카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K라고 되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J는 아까 전에 전류 밀도 같이 열 밀도입니다. 열 흐름 밀도. 그럴 적에 이거를 우리가 I라고 줄 수 있고요. 예? I를 주시고 여기 A이죠. 그래서 A를 양변에 나눠준 거 H 나누기 A 행비 이 JQ예요. JQ는 흐름은 흐름인데 Q를 보통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는 차지가 아니라 열입니다. 열. 우리가 라지 Q도 열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A 나눠주기가 J가 되고요. 카파에 델타 X분의 델타 T가 됐죠. 여기 L이 델타 X죠. 그 넓이를 그 길이를 말하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거꾸로가 잘못 쓴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현대물리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거를 우리가 읽기는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그레디언트. 이거는 X 아니면 공간, 그 공간의 변화에 대한 T의 변화를 말한다. 근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걸 씁니다. 이게 뭐라고 여러분이 배웠냐면요, 이게 미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미분인데요. 즉 X방향으로의 온도의 변화, Y방향 온도의 변화,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한 요 XYZ 그 길이, X방향, Y방향, G방향의 길이의 변화에 따른 T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델타 X분의 델타 T가 되겠죠. 이것이 델타 X분의 델타 T가 됩니다.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개념이다. 그때 이때 말씀드렸듯이 요 K, 요 카파 열전도도로 하고요. 우리가 단위는 watt per meter to K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나오냐? 이걸 다 넘겨보면 K만 남겨놓고 계산을 해보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이게 와트이고요. 단위 시간당 흘러온 에너지니까요. 에너지. 그 다음에 A로 나눠주고요. 근데 A와 L은 단위를 생각하면 미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미터분의 1이 됐고요. 나눠줬으니까. 그 다음에 델타 T로 다시 나눠주면 요거 나오니까 델타 T는 단위가 K죠. 그죠? 온도 K. 그래서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K가 클수록 열이 잘 전달된다. 마치 우리가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전도도가 좋으면 전기가 잘 흐르듯이 열 전도도 지금 JQ가요. 이렇게 파의 델타 X분의 델타 T인데요. 이게 크면 클수록 잘 흘러간다는 전류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히크패시티 파티 입자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히크패시티라는 걸 배웠죠. 그죠? 열 용량이라는 것을 그걸 하면은 이 JX라는 것은요. JX라는 것은 N에다가 CV의 델타 T가 된다. 그죠? NCV 델타 T.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델타 X분의 델타 T, 델타 X분의 델타 T를 뺀 그 앞에 나와 있는 요 노마가 지금 뭐라고요? 열전도도식이라는 겁니다. 열전도도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힙 캐패시티 파티클의 그 힙 캐패시티 움직이는 그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열 수송에 대해서 해놓은 게 지금 3.3식인데요.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이렇게 둬놨어요.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유도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거를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아까 J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기전도도에서 N에 E에
V였죠. 기억나십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N을 써주고 이거는 하여튼 열을 전달하는 파티클의 밀도이고요. 그죠? V는 그것의 속도일 겁니다. 그 다음에 CV가 델타 T 요게 뭐냐면은요. hit의 어떤 아까 전에 말한 전하량이죠. 이거는 열의 양입니다. 그래서 heat capacity라고 하죠. heat capacity.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니까네 델타 X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요. 맞죠? 그 다음에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했냐면은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요. 요거를. 그래서 풀어보니까 NCV에 VX의 제곱이 나오고요. 타우가 나온다. 이걸 왜 이래 나오느냐? 델타 X가 있잖아요. VX 곱하기 열을 충돌하는 그 타우까지 곱해준 거죠. 맞죠? X는 VT잖아요. X는 VT. 그래서 열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 시간 진행한 거리를 곱해주니까 VXT가 되죠. 기존에 VX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제곱이 됐고요. 그래서 VX 제곱의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X, 델타 T는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된다. 요 식이.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3분의 1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죠? 3분의 1 튀어나온 이유는요. 여기에는 VX의 제곱이고 여기는 V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자가 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요 방향으로도 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면은 V 제곱은요. 우리가 평균을 해볼 적에 V 제곱은 3VX 제곱입니다. 왜냐면은 X 방향, Y 방향, Z 방향이 다 똑같다고 볼 적에 우리는 그래서 VX의 제곱은요. 우리가 평균치 할 적에는 3분의 1 V 제곱이 됩니다. 3분의 1. 왜냐면은 X 제곱도 한 개, Y 제곱도 한 개, Z 제곱도 한 개, 1 합치면 3배가 되니까 3분의 1 V 제곱이 3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식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요게 나오는데 3분의 1 NCV에 V 람다가 되네요. V에 곱하기 T를 하니까 요 람다가 되는데 요 람다는 그 파장이 아니고요. 길이입니다. 그냥 평균 열을 전달하는 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델타 X에 델타 X에 해당하는 건데 델타 X를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람다라고 봐야 되겠죠.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하고 요 식을 비교해보면 더 쉬워요. 사실은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보면 요 V 람다 대신에 VX 델타 X가 들어갔는데 요 3분의 1이 들어갔다는 것만하고는 차이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 3분의 1은요 평균의 개념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평균의 개념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디서요? VX의 제곱의 평균은 V 제곱의 평균의 3분의 1하고 같다. 그래서 요 V 타우 요거를 다시 람다로 고칩니다. 평균 어떤 열 전달 거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주행 거리 행점.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식과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비교해 볼 적에 요 식을 비교해 볼 적에 요 앞에 나오는 요것이 요게 그래서 이 평균 V라고 해놨죠. 그죠? 평균의 V. 요 갈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NCV에 V에 람다가 되는데 요 CV가 우리가 아까 저번에 배웠던 히 카패시티다. 그래서 열 전도도 우리가 이렇게 드루드 모델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식 3-3이에요. 그러니까 30페이지에 우리가 식 3-3을 열 전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식 3-3을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책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책을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이 CV는요. 여기 CV라는 것은 제가 말했듯이 입자당 열 용량이라 되어 있고요. 하나의 입자가 갖는 열 용량. 그 다음에 여기에 가로에가 V 해놓은 것은요. 평균 열 속도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자가 가지고 전자의 속도라고 하는데 이제는 열 파티클 열을 가지고 있는 파티클이 움직이는 속도다. 그래서 열 속도인데 요
이 갈로로 붙여져가지고 평균 열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다를 산란 길이라고 한다. 람다를 열 산란 길이다. 열 산란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이때 이제 일반적인 기체에 있어서 있잖아요. 볼찌개 우리가 열이 전달될 찌개 이제 하는데 일반적인 단원자 기체 뭐 산소나 그 다음에 수소나 이런 단원자 기체에서는요 입자당 열 용량이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2분의 3 kB라고 배웠죠. CV가요 2분의 3 kB라고 이것이 배웠습니다. 2분의 3 1몰일 경우는 2분의 3R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분의 3R 단원자 분자일 경우는 2장 첫 번째에 나옵니다. 2장 첫 번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게 그러면은 V를 계산을 해보니까 앞에 그 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V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 식으로부터 V를 계산해보니 다 넘겨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 파이 n분의 8kBT가 된다. 그래서 이 식들이 모두 전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만족한다고 볼 적에 이 K를 구해보면은요 이거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루트 파이 n분의 8kT인데요. 요것과 CV를 다 대입을 해두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요게 루트 민 스퀘어인데 루트 n분의 3kT인데요. 이게 어떻게 고정을 해줘가지고 파이분의 8kT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CV와 V를 대입을 해주면요 카파는 아까 전에 틀렸네요. 카파는 틀렸는데 3분의 1 NCV의 V가 돼야 되는데 V의 타우였죠? V 제곱의 타우. 알겠습니다. 자, 요 식이 아니고요. 이 식으로 갑시다. 요 식으로 갑시다. 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3분의 1 NCV V 제곱이 타우가 K가 되겠죠? 이게 K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게 K예요. 카파. 그러면은 카파로 읽읍시다. 카파는 3분의 1 NCV V제곱의 타우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V제곱 대신에 파이 n분의 8kBT를 넣었어요. 그래서 파이 n분의 4가 나오고 KB에 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CV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그 2분의 3을 넣어주니까 파이분의 4로 되고요. 3약분 되고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N은 그대로 왔고요. KB가 여기서 한 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옵니다. 그래서 제곱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해볼까요? V제곱 대신에 요거 제곱을 놓고요. CV 대신에 이걸 넣고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왜 하느냐면요. 전기전도하고 비교해보라고요. 자, 보십시다. 시그마는 아까 전에 n분의 2 제곱의 n 타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n분의 2 타우 이렇게 바꾸니까 굉장히 비슷한 식으로 주어진다. 열전도도와 전기전도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로렌츠 수를 이제 전기전도에 대한 열전도의 비율 우리가 로렌츠 넘버를 뭐냐면은 전기전도도에 대한 이 열전도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파를
시그마로 나눠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파를 T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준 걸 우리가 로렌츠 넘버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전기전도도에 대한 열전도도의 비율이 어떤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요, 이제 T까지 나누어 주어진 온도에 대해서 해본다고 할지게 이제 T까지 생각을 해서 해보면은 파이분의 4에 요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M은 없어지고요. E 제곱 시그마가 분모가니까 E 제곱분의 KB 제곱이 낫겠다, 그죠? 그리고 N 타워는 없어질 것이고, 요거와 요거는 나눠주니까 없어지고, 결국은 E분의 KB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KB도 상수고요, E도 상수잖아요. 전자의 전하량이고, 그 다음에 볼츠만 콘스탄트고요. 3.1415고 넣어주니까 0.94 곱하기 10의 -8성 와트 오메가 퍼 켈빈 제곱이라는 이런 단위를 갖는데 거의 상수값이다 이 말이죠. 아니면은 여기서 8분의 4 말고 아까 전에 요거를 집어넣었을 적에 이 말입니다. 지금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파이 대신에 이제 안 나오고요. 2분의 3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걸 놓고 계산해 보면은 1.12네 곱하기 10의 -8성. 그래서 우리가 위드만 프란치 법칙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분의 K, 카파, 시그마분의 카파 이것이 LT다, 그죠? 그래서 여기 LT죠, LT.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L이 우리가 여기 계산을 했는, 이거는 이론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열전도도에 하고 전기전도도 해가지고 로렌츠 넘버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근사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와 이거 범위 사이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리튬에 대해서 직접적 측정해 보니까 2.2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2.12 물론 단위는 10의 -8성 와트 오메가입니다. 칼빈스 빼고요. 그래서 아주 한 2배, 3배 되지만은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다. 단위가 같다는 거. 여기 단위가 같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0.94와 1.11의 그러한 값을 갖지만 여기는 2.2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서로가 비슷하면서 약간 큰 그러한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미드만 프란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30페이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 책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주석처럼 본문의 옆에 작은 글씨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까지 하게 되는데 로렌츠 넘버가 뭔가에 대해서도까지 공부했다. 로렌츠 넘버는 전기전도도에 대한 열전도도의 어떤 비율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게 그것이 어느 일정한 값을 갖는다. 마치 실험을 했는데도 이 좀 비스무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값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2주째까지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한 부분 스텝 바이 스텝 계단적을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책에 모든 식들이 지금 증명이 안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다음 식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만약에 미드만 프렌치 법칙을 한번 유도를 해봐라. 로렌츠 넘버에 대한 그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전기전도도 구하는 것과 열전도도 구하는 것을 해가지고 비교함으로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철저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